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0.9%의 빨간불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파란불이 어색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즐길 수는 있어도 한편으로 또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도 늘 경계와 대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면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을 전후로 어떤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하이닉스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삼성전자 이쪽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장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은 6.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하고 또 원전 이쪽을 제외했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오랜만에 알테오젠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이 10% 이상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는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10일 거래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알테오젠, LG전자, 대한항공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을 매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한항공,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캔들 자체는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25%로 마무리했고 S&P 500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또 무엇보다 반도체가 무려 1.7% 급등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가가 고점이었고 종가는 상당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전날과 비슷하고요. 대만은 1.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어제와 비슷하네요.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개장을 하겠지만 월요일날 휴장이니까 3일 연속으로 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물론 캔들 자체는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무려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로서 어제 오후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전망을 했던 대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은 모두 전망을 했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가이던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TSMC의 가이던스를 보니까 기존에 전망되었던 투자 계획이 70조 원대였고요. 이게 약 20%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이 70조 원대에서 최대 82조 원까지 20%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전날에 반도체 관련주들, 미국의 TSMC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실적이 나왔던 시점이 어제 국내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삼전이 넥스트장에서 장 막판까지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까지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삼전이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14만 9,500원, 라운드 피겨인 15만 원 근처에서 약간의 저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장에 삼전이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딱히 별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시장만큼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다면 바로 원전 관련주였죠. 두산 에너빌티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전력기기 테마주로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게 아마도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보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한 거죠. 친환경만이 답은 아니구나. 그거를 인정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AI 시대에서는 원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뭐 한두 차례 눌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로 또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과 관점을 말씀드리면 신고가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신고가는 97,400원이고 또 바로 위에 10만 원이라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격 부담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96,400원이었죠. 근처까지 올라오고 다시 조금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선물 지수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조금은 톤다운 시켰던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점심 무렵에 조금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였죠. 전날 미국 증시에서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 강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TSMC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AI 버블론이 조금 있다고 해도 여전히 원픽은 반도체구나. 이런 시각들이 조금 반영되었던 것 같죠. 하지만 두 종목 가운데서 오늘은 삼전이 유일하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관련주, 이쪽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이쪽이 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LG전자를 로봇 관련주로 포함을 시켰어요. LG전자를 보면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장중한테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LG전자도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업은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가전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하나가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근육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로봇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기업, 오늘만큼은 LG전자도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전기업을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액추에이터, 핵심 로봇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트를 넓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은 방산 관련주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오늘 7% 빠지고 있고 물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약간은 완화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국제유가가 4% 급락했고요. 오늘도 0.2%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시장의 리스크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판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음 주 20일에서 21일,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쯤이 되겠죠? 그때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선고가 임박했을 때, 그때는 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짚어드렸던 두 가지 리스크, 하나는 조금 완화가 되었고, 또 하나는 다음 주 목요일쯤으로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장중한데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고점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가가 95,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10만 원은 굉장히 가격 저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는데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5,000포인트. 특히 이번 달에 계속 빨간불만 들어왔죠. 그럼 충분히 한 번쯤은 파란불에 들어올 타이밍도 되었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 한 번도 조정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도 5,000포인트 근처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능성적인 측면으로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출렁이면서 5,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다면 오히려 5,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달은 출렁이지도 않고 한 번에 5,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그 근처에서 차익 매물이 또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3년 동안의 유가의 흐름을 보면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오랜만에 대한항공 있죠? 이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은 유가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면 거기에서 많은 수익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실리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에서 지금 한일령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국내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AI 투자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서버 투자로 확대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화물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라든지 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에 비해서는 연속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반도체나 로봇에 비해서 주가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한 주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고요. 저는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